나라면 캐나다 조기 유학 못 보내. 안녕하세요. 미래교육연구소 한승우입니다. 뚱딴지같이 갑자기 왜 못 보내냐고요? 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캐나다 조기 유학생을 보냈습니다. 캐나다로. 예를 들자면 저희 큰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아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1년 보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추천을 접었습니다. 저희 큰딸이 지금 27살이니까 제가 오래전부터 보냈죠. 그 이전에도 보냈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 얘기를 이렇게 주저리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캐나다를 어설피 알고 있어서 캐나다가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과대 포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보냈던 곳을 제가 손꼽아 보니까 밴쿠버는 당연하고 토론토, 퀘벡,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 거의 안 알려졌던 노바스코샤. 아마도 제가 개척을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2003년 거기에 전문가가 되려고 그 먼 데를 비행기를 타고 3번씩이나 방문을 했습니다. 뉴욕을 가보신 분들 알지만 뉴욕까지 비행기가 멀죠. 근데 실제로 노바스코샤는 뉴욕의 한참 위쪽에 있지만 접근성도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3번이나 갔던 이유는 우선 비용이 쌌어요. 경제적이라는 의미.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없는 순백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매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가지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노바스코샤 공항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전에 공항 입구에 수조를 만들어 놓고 랍스터를 팝니다. 생물을 살아있는 거를. 그거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싸줘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다른 도시, 노바스코샤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할 때는 거기서 그걸 사간다는 뜻이죠. 지금도 랍스터가 한국엔 귀하지만 그때도 귀해서 이거 한 마리 사가고 싶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랬지만 그랬던 생각도 있습니다. 중간 결론입니다. 캐나다가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캐나다 인기 지역에 한국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조금 떴다, 이름이 알려졌다 그러면 한국 학생들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바글바글 합니다. 비용도 매우 높아졌어요. 아무튼 다소 시들해졌지만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조기유학 선택지로 캐나다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유학도 그런데 특히 엄마랑 아이가 같이 가는 유학을 동반 유학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주제하고 동떨어져서 얘기를 깊이 안 하겠지만 엄마가 아이랑 같이 가면 아빠는 한국에 있잖아요. 이게 그 대표적인 기러기 가족 만드는 유학입니다. 아무리 영어도 중요하고 선진국 체험도 중요하지만 아빠는 도대체 뭡니까? 가족의 가치가 교육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런저런 이유로 캐나다를 조기 유학지로 선택을 하려면 몇 가지를 좀 고려해 보세요. 캐나다는 한국에서 이렇게 되게 뻥튀기가 돼 있다는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캐나다는 일찍부터 다문화 국가를 표방해 왔습니다. 샐러드 볼, 인종의 멜팅팟, 미국보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어울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인종차별이 없다 그런 국가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인종차별이 없다거나 총기사고가 없다는 선입관, 그리고 특별히 미국과 비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마치 청정국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런 것하고 다르게 조금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총기 사건 사고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사례를 적나라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미국하고 비교하자면 총기 사건 비율은 좀 캐나다가 낮기는 해요.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캐나다의 총기로 인한 강력범죄 발생률이 37%입니다. 생각보다 높아서 좀 놀라셨나요? 저도 놀랐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해 보입니다. 작년에 2021년 캐나다 앵거스 리드 연구소가 UBC 대학,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하고 협력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캐나다 내에 있는 18살에서 34살 사이에 아시아계 캐나다인들이 인종차별을 경험했느냐고 물어보니까 네, 조사 대상 과반수 이상 58%가 인종차별을 경험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중 4분의 1, 조사 대상자 전체의 4분의 1은 28%는 항상 자주 이런 상황에 노출된다고 보고했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영향을 받은 연령층은 그 18세에서 34세인데 소득이 낮은 계층이죠. 부유한 아시안들은 상대적으로 인종차별 경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그동안 캐나다로 제가 보냈던 학생 중에서 어떤 강력 사건에 휘말렸거나 인종차별을 심하게 경험했다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나다에 계신 여러분도 또는 조교학을 준비하는 분들도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결론은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캐나다가 마치 천국처럼 포장해서 이런 진실을 가리고 그리고 뭐든지 괜찮고 좋고 그런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가 있거나 유학원이 있다 그러면 피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천국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미국이 지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진실입니다. 오늘 더 나누지 못한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캐나다 대학 관련 내용인데 예를 들자면 토론토 대학의 학비가 도메스틱, 로컬, 캐나다 학생들하고 비교해서 유학생이 10배 이상 더 내야 된다는 사실 아세요? 심각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